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날은 하루 쉬었습니다.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물 시장은 열리지 않았고요. 선물 시장만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갑작스러운 한파가 좀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춥냐면 보통 추위를 잘 경험하기 어려운 그 남부 지역 있죠. 텍사스 지역과 같은 이런 남부 지역에서조차 눈이 내릴 정도로 굉장히 춥다 보니까 잠시 후에도 전해드리겠지만 텍사스 지역에 있는 풍력 발전소 터빈들이 거의 멈추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갑작스러운 추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추위 때문에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선물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를 살펴보자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유럽 증시는 대체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2월 시장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2월 시장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좀 잘 순항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쉬는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합니다. 때문에 한 주간의 증시 전망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는 1월 FOMC 의사록을 주목해야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동안 완화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죠. 따라서 연초부터 떠올랐던 연준의 테이퍼링 논란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때문에 의사록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전망이 많긴 한데요. 만약 기대보다 덜 완화적인 견해가 이번 FOMC 의사록에서 공개된다면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부양책 기대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발표는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월마트와 힐튼의 실적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럽과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인데요. 15일 유럽 증시는 백신 배포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1일 확진자가 10,000명대 초중반으로 줄었고요. 백신 접종은 이번 주 내에 1,500만 명 목표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를 엄청난 성과라고 평가했고요. 또 오는 22일에는 봉쇄 해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티에리 브루통 EU 위원이 이날 프랑스의 한 방송에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번 여름 내로는 모두 접종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로 오늘 유럽 증시 분위기 좋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FTSE 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간 모습이죠. 2.5% 넘게 오르면서 이날 6,756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해 나갔습니다. 14,100선 위에서 거래 마쳤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는 1.45% 오른 5,78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춘절 연휴 관계로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그런 한편 일본 증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1990년 이후로 처음으로 3만 선을 웃돌며 마감했습니다. GDP 호조와 백신 관련 기대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끌어올렸는데요. 4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12.7% 증가하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여기다가 일본 정부는 14일 화이자 백신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환학과 TDK 그리고 패스트 리테일링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91% 상승이고요. 3만 8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주간 전망과 유럽, 아시아 시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Last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즈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먼저 미국 증시가 이날 하루 쉬었으니까요. 미국 증시가 2월 들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와 함께 앞으로의 미국 증시 전망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달 들어서 S&P 500 지수가 벌써 5.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7.8%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는 30년 만에 최고의 2월 스타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이 예상 밖으로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를 오랜만에 기록할 것으로 이번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또 팬데믹 자체가 미국에서도 이제 신규 확진자가 1일 기준으로 10만 명 내외로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신 접종도 좀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와 관련한 기대감 역시도 2월에 증시 훈풍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야디니 리서치에 따르면요. 지난 1928년 이후에 2월장에서의 상승장과 하락장의 비율이 뒤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계절적으로 좋지 않았던 시기에 긍정적인 좀 반전이 일어났다는 점 역시도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요. 얼마 전에 이제 발렌타인데이였죠. 근데 발렌타인데이까지 S&P 500 지수가 YTD 기준으로 4% 이상 상승했을 시에 역사적으로 나머지 기간의 상승 확률이 90%나 됐다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13%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계절적인 요인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의 전망도 좀 밝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14일까지 4% 이상 오르면 나머지 기간의 상승 확률은 90%였다. 참 좋은 전망이네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 선물 시장에서 약 1%가량 올랐습니다. 60달러를 돌파하는 WTI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 갑작스런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요. 심지어 더운 남부 지역에서조차 그 추위를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텍사스에서도 너무 추워서 풍력 발전기 터빈의 절반가량이 멈춰선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가가 상승했고요. 유가는 1% 올라서 60.13달러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난방 수요의 가장 직접적인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역시 상승해서 3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값은 이날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귀금속 가운데 금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백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 촉매제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백금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백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지난밤 사이 선물 시장에서도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 백금의 가격은 크게 뛰어 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 정도 올랐습니다. 1,313달러를 기록했고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소식 볼까요? 네, 새해 들어 암호화폐 신드롬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던 도치코인의 가격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지난 일요일 저녁 기준으로 도치코인의 가격이 0.06247센트로 지난 2월 7일에 작성을 했던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정확한 하락 원인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다소 좀 불분명한 자산인데요. 여전히 지난 7일간에는 50% 이상 상승을 했고 YTD 기준으로도 1350%나 상승한 상황이라고 마켓워치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 도치코인은 암호화폐 가운데서 시가총액 1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9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좀 기록을 하면서 암호화폐 가운데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치코인은 올해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서 래퍼 스눕독이라든지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큐반 등의 추천 트윗과 함께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자산인데요. 하지만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도치코인이 비트코인 등의 타 암호자산 대비해서 효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급등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치코인은 라이트코인 기술 기반이라서 더 빠르고 수수료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채굴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무한대로 채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지코인의 최근 약세 흐름과는 다르게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에 대한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나 봐요. 지난 밤 사이에도 어떤 발언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트윗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지코인을 언급을 했는데요. 도지코인을 대거 갖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한다면 자신도 지지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지나친 집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계좌를 무효화시킨다면은 실제 돈을 지불할 의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너무 많이 도지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로 있다 보니까 좀 더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위해서 이 도지코인을 샀다라고 밝혀서 이 또 한 번 급등세를 견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사실 이 사용 저변이 추가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도지코인은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지난 주말간만 하더라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격이 49,716달러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만 달러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YTD 기준으로 지금 6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를 아웃퍼폼하는 자산의 훌륭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모건 스탠리 내의 자산운용 부서가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뉴욕 멜론 은행이 최근에 가상자산 융통과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부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트코인의 사용 저변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월가에서 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잊어라. 미국 펜타곤은 현재 자율주행 배와 자율주행 헬기, 자율주행 제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넘어서 자율주행 배, 자율주행 헬기, 자율주행 제트기 쪽으로 옮겨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원래 군사용으로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그 이후에 이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에서 상용화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항공기에 흔히 쓰이고 있는 이 제트 엔진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전 배치되면서 발전이 됐던 게 바로 제트 엔진이죠. 자, 특히 자율주행 기술 개발자들에게 가장 큰 이 장벽은 규제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운행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군수용으로 가진 군사용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나지메딘 교수는 펜타곤의 시도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개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잉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로열 윙맨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제트기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미국 해병대는 미국 카만사와 함께 자율주행 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만 역시 미국 상장사고요. 군수업체로 유명한 로키드 마틴도 자율주행 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팀장님 이렇게 굉장히 다방면으로 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투자의 힌트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가장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국방부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기업들을 살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등이 좀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보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군수와 우주산업 부문 및 정부 대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경영진 코멘트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민간 부문이 좀 부진했을 시에 이 기업들의 좀 지탱해줄 분야로 어떤 미래형 자율주행 기기 또 군사용 기기를 주목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일까요? 네, 자율주행과 함께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수소전기입니다.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리튬이온 전지 10배에 달하는 에너지 밀도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압력 용기조차 필요하지 않은 이 치약 형태의 파워 페이스트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사용하는 수소는 압력 용기의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서 저장되어 사용이 되는데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전동 바이크나 스쿠터 같은 곳에 수소 연료전지로 이용하기는 좀 불편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요. 또한 이 섭씨 250도의 온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으며 가솔린 차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방식으로라면 기존의 충전 장소를 찾거나 충전 순서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 모두 불필요해지고요. 재촉이나 발전기, 대형 드론까지도 다양한 용도로 에너지 수요를 공급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이 수소 이용의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고압 수소가스를 직접 취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오는 2050년 수소 산업은 약 2조 5천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소 페이스트 개발은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켜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수소 산업에 대한 월가의 최근 의견은 어떨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는 수소전지 차가 가장 좀 가시화된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GM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56달러에서 6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현재는 차업계의 어떤 차세대 기술에서 선도주자이지만 중형이라든지 대형 트럭 시장에서는 수소전지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M이 타사와 협업을 통해서 관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사 내용처럼 어떤 소형 수소전지가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트럭뿐만 아니라 소형 이동 수단으로도 이 수소전지 기술이 파생될 것을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애플이 닛산과도 자율주행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다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가 라이다 기업 벨로다인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바다주에서 카지노 등의 장소에 내려진 실내 인원 제한 조치를 완화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인데요. 팀장님, 애플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애플이 이번에는 일본 닛산에도 자율주행차 논의를 위해서 접근한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요. 다만 최근 몇 달 새에 이뤄졌던 양사 간 논의가 길게 가지는 못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요. 협상 결렬 이유는 애플이 자사 브랜드 자동차 출시를 원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통에 따르면은 닛산에서는 즉 하청업체 역할을 좀 거부한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소식통에 따르면요, 해당 논의는 또 경영진 이 고위급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보도는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애플과의 차량 개발 협업을 부인한 후 한 주 정도 만에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애플과 협업설에 이 닛산의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탔었는데요. 어제 도쿄 증시에서는 관련 소식 여파 때문인지 3%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가 2% 가깝게 상승한 것에 비한다면은 크게 좀 언더퍼폼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황을 보니까 애플 측에서는 우리 차를 만들 하청업체가 필요한 거고 또 하청업체로 남기 싫은 자동차 업체들은 또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일에 대해서 닛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닛산 측에서는 애플과 논의를 현재 진행 중이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협업에 자신들도 열려 있다라는 의사는 이번에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CEO 역시도 파이낸셜 타임즈에
현재는 논의를 진행 중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도 우리가 차를 만드는 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다소 좀 강경한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IT 기업과도 협업이 가능하다는 뜻도 전했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서비스와 우리 제품에 그들이 맞춰야 한다라는 발언 또한 전했습니다. 네, 한편 계속된 애플의 이 차량 개발 논의 소식에 기존의 완성체 업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14일 월요일에 이 관련된 좀 내용이 나왔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폭스바겐 CEO가 관련된 좀 발언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약하자면은 애플카가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허버트 DS CEO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설계 기술 등을 갖춘 애플 입장에서 차량 개발이 충분히 좀 합리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은 차 업계가 한 번에 장악할 수 있는 IT 업계와는 생태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애플이 판도를 뒤흔들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포드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라이다 기업인 벨로라인의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포드는 지난 2016년에 벨로다인의 지분 7.6%, 약 7,500만 달러 정도를 사들였었는데요. 이게 3년이 지난 그 이후가 되니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2억 4,420만 달러, 거의 뭐 수익률이 3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지분 가치가 크게 높아졌는데 하지만 작년에 벨로다인의 경우에는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증시에 입성에 성공을 했고 이 시점과 맞물려서 포드가 지분 정리를 모두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포드 측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을 최고로 활용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 이용해서 투자해서 돈 잘 벌었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우리가 보통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의 지분을 사들일 때에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벨로다인의 지분을 팔았다는 것이 전략적 파트너십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를 또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포드의 대변인은 직접 말하기로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벨로다인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을 때와 또 지분을 팔았을 때의 어떤 유인 요인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기사에서 잘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포드는 벨로다인에 투자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아르고 AI에 또 10억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이뤘었거든요. 아르고 AI의 경우에는 라이다가 포함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라이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벨로라인의 라이다 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별개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황상 벨로다인의 지분 매각은 파트너십이 약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장이 열리면 이게 쉬는 날 동안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본장이 열렸을 때 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팀장님, 이게 벨로다인에게는 꽤 큰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이 벨로다인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벨로다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평균적인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29.57달러로 나오면서 비교적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이제 적자 기업이라서 포드 PR 같은 그런 지표가, 밸류에이션 지표가 산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 같은 좀 소식이 전해지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베렌버그라는 IB에서 목표 주가를 28달러로 기존의 29달러 대비해서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향 이후로 제품 판매 대수에 대한 전망치를 당사가 하향한다라고 좀 설명을 했거든요. 즉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생산 시설에도 좀 차질이 빚어졌고 그리고 고객사들의 어떤 구매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관련 영향이 꽤 오래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볼까요? 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네바다 지역에서는 실내 수용 인원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네바다주의 로드맵 투 리커버리 이 경제 재개 계획에 따르면 카지노를 포함한 식당, 이 카페 등의 실내 수용 인원 제한 조치가 기존 25%에서 35%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등 리스크가 높다고 여겨지는 이런 비즈니스나 활동들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5월 1일까지는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자, 스티브 시소락 네바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관련한 안전한 경제 리오픈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공공장소에서는 어떤 이벤트들 또는 사회적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제한 조치는 어떤 부분에서 완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1일까지 이런 제한 조치를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의 확산세를 좀 막아서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지고 있는데, 라스베이거스 등에 힘입은 네바다의 관광 산업은 사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약 676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타지역보다 또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1%가 넘는 실업률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카지노 등으로 주요 산업군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관련 업계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이 네바다 지역의 경제적인 타격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 이번과 같은 조치는 out of state, 즉 네바다주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끔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라스베이거스에 와서 돈을 소비하게 되면 네바다주의 경제도 다시 한번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걸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back to play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슬슬 카지노 산업도 재개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관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MGM 리조트가 실적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일단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미스가 났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3%나 여전히 좀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역시 항공이라든지 여행 산업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QOQ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는 이익 지표가 크게 좀 개선이 됐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베팅 자회사 같은 경우 MJN이라는 또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2020년도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범위의 상단까지도 상회하는 굉장히 좀 양호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악재가 좀 대부분 드러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올해는 차츰차츰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반면에 또 온라인 베팅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이들 기업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